전직 노동운동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 중에 가장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찐 운동권 중에, 심지어 심상정 후보도 뭐 대선 후보긴 했지만 지지율이 다르니까 당선 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높으니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심상정이 혹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의 심상정은 아니지만 과거의 심상정이 혹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 노동이 아니라 비조직 노동,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가능성 같은 거를 말로라도 보여주면 지지율의 반향이 있을 겁니다. 반 이재명에 대한 뭐 이런 비토 얘기는 이제 많이 실효성이 지나갔고요. 네. 뭔가 김문수 후보만이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뭔가 갖고 있는 미래 전략이 필요할 텐데 김문수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역시 정치인이라는 게 평생을 쌓아온 이력이 자신의 그 한 방의 그 이력서가 되는 거여가지고, 지금이야,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너지고 있는 낙동강 이하 동남권 벨트를 되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문수는 그 민주노총이 챙기지 않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별거 아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힘없는, 조직되지 못한, 가난한 노동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보수정당 후보가 되어야만 해요. 광장을 버리고 공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광장을 버리고 공장으로 가라. 아스팔트 우파, 아스팔트 그 기독교 세력들과 뭐 100% 손절은 힘들어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여의도, 광화문, 국회 앞 뭐 이런 데서 계속 막 앉아가지고 스피커 틀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걸로 전락해 있는데, 실제로 정말 정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한국의 제조업을 박살내려고 하고 있고, 뭐 한국만은 아니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우리처럼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제조업을 지키고, 지금 이재명은 그 반대로 농민들한테 막 직불금 얼마를 뿌리겠다는 둥, 뭐 100만 원씩 주겠다는 둥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농업을 현대화하고 농업을 산업화하고, 그리고 청년들도 어떻게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주체적인 경제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직 노동운동가가 지금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 중에 가장 막강한 대선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찐 운동권 중에, 심지어 심상정 후보도 뭐 대선 후보긴 했지만 지지율이 다르니까 당선 가능성의 측면에서 훨씬 높으니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심상정이 혹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지금의 심상정은 아니지만 과거의 심상정이 혹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 노동이 아니라 비조직 노동,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가능성 같은 거를 말로라도 보여주면 지지율의 반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김문수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김문수를 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새벽에 기다려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단한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란 말은 좀 그렇고 단단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외부로 확장을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모멘텀이 더 받는 거거든요. 근데 노동자 계층은 전통적으로 워낙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던 층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노동부 장관까지 하면서 이 정권에서 장관 국무위원까지 했던 이 후보한테, 김 후보한테 표를 줄까요? 우리 집도키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더 뭔가 더 매력적 내지는, 제가 그 멘트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해가지고 어쨌건 실제로 반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병목이지만 가장 사람들이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가부 폐지는 좀 잘못된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예를 들어서 사교육
철폐라든가 뭐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고양이 목에 저 방울이 달렸으면 좋겠지만 차마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사교육 철폐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들 원해요. 그게 민주당의 돈줄이기도 하거든요. 아, 민주당의 돈줄. 정청래가 누굽니까? 그 마포의 그 길잡이 학원 원장님 정청래라든가. 네, 뭐 사교육으로 돈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시민도 넓게 보면 사교육업자죠. 그 성인을 위한 사교육이잖아요. 그 자신의 그 강의 교재, 그 유시민의 그 저서들을 써가지고 팔고 거꾸로 읽는 시리즈. 예, 뭐 그런 것들. 교양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양서 업계와 사교육 업계가 약간 좀 겹치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 네. 그 지금 유명 학원 뭐 이런 분들 중에 대체로 정치 성향 보면 다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고. 그거는 인적 구성이 애초에 386 세대들이 대학 386 세대들이 대학 다니다가 취직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다 학원으로 빠지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더더욱 바뀔 가능성이 없는 영역인데 정보주 전 의원도 맞아 학원 하셨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키울 때 이제 뭐 식비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드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옷도 다 뭐 그냥 싼 거 입으면 되고. 근데 끝없이 벌어지는 교육 경쟁. 이게 결국에는 자녀의 양육비와 양육 기간을 한없이 늘리고 저출산의 원인이에요. 예, 맞아요. 결국엔 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 학군의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고 그 예, 다 그렇죠. 사교육의 예. 원인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누구도 대놓고는 말을 또 못하고 있는 게 그 시장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그러니까 용산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제 자신들의 그 자산 가격과도 직결된 문제고 사교육 시스템을 모두가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모두가 이제 그 해결되지 않는 그걸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게 문제다라는 걸 대놓고 지적은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자유를 중시하잖아. 이쪽은 평등을 중시하고요.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철폐하자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유가 어떤 자유냐고 했을 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멀리 갈 것 없이 김문수 본인만 해도 그 당시는 학력고사 시대고 이제 물론 그때도 사교육이란 게 있긴 했지만 사교육 없어도 김문수는 서울대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면 서울대 못 가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입시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따라가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캐릭터를 본인이 꼰대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도 그렇고 꼬장꼬장하고 그러니까 꼰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용해야 돼요? 예, 이용해야 됩니다. 국민 꼰대가 돼야 돼요. 국민 꼰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직접 거침없이 마구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미 386 세대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거나 386 세대가 직접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국가 구조, 그 사회 구조 속에서 한 20, 30년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세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게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약간 레트로하게 신선하고 그냥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뻔한 생각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신선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과연 보수 정당에 맞냐? 그러면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데 헌재에서 사교육 철폐가 위헌이라고도 나왔으니까 또. 근데 그러니까 헌재도 비판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예. 나를 보수 진영이 어떻게 볼까, 보수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20일 뒤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오케이. 그렇죠. 대선 지면은 뭐 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보수가 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수 유권자층이 적극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냐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 에너지로 국민의힘 이대로 안 된다. 보수 정당 이대로 안 된다. 보수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김문수를 살려내면서 당원들이 전달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김문수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 20년 지지부진해왔고 계속 내부 막 알력 다툼이 나고 이랬던 모습을 일대 쇄신을 당장 자기 손으로는 못해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반을 바탕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라는 후보에게 주어진 정치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해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주 그냥 들어엎어야 됩니다. 들어엎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정치 철학자로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각각 대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문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덫 사냥꾼 같은 느낌이라면, 그러니까 덫 사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덫을 놓을 수도 있고 활을 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몰아가지고 사냥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의 인생도 사실 되게 덫을 놓고, 그러니까 막 말은 과격하게 해도 결국은 자기가 손해 안 보고 이게 한 발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구덩이 파놓고 이렇게 올가미를 이렇게 해놓고 남이 이렇게 빠지는 걸 이렇게 막 보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냥을 해왔던 사람인데 김문수 후보는 몰이꾼이었단 말이에요. 운동권이고 막 와, 그러니까 동물 잡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여기 사냥감이 있으면 와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이렇게 좁혀 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정치의 정통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여야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솔직히 지금 바뀌어 있어요. 이미 야당이고 김문수 후보는 야당 후보로서 뛰쳐 들어가야 되고 더 과감해져야 된다. 더 과감하게 뛰쳐 들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너네 이제 뭐 우리 대선 토론 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정책을 뭐 이것저것 던지고 뭐 각 지역 가가지고 거의 막걸리 공약을 연상케 하는 막 보조금 얼마씩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저러한 준비된 함정들이 있고 여기에 너네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야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해서 과감하게 가자. 국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민주당에게 국정 파탄의 책임을 묻고 나는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났던 진짜 아웃사이더다. 이런 식으로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활로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나가야 그래도 최대한 많이 따라잡아서 어찌 보면 승리의 한 줌의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토론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1대1 양자 토론을 할 때 과연 그 토론이 조금 이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견뎌내실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약간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 어차피 TV 토론이라는 것이 이게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막 쇼츠감 되게 딱딱 재미있게 받아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로는 지지층이 이탈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둘째로는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정한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을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말싸움을 잘 못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말투가 약간 좀 어눌하게 들리고 약간 좀 이렇게 연세도 있고 하니까 좀 말도 느리고 뭐 이렇다 뿐이지. 그 지난번에 이제 관훈 토론이었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영혼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내가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도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내 가족 측근 중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재명에 대한 반론으로 기대할 법한 그런 종류의 레토릭은 아무렇지 않게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말하자면 이준석 같은 그런 방식의 토론의 순발력, 그런 식의 토론의 말빨 이걸 과시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준석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윤 대통령을 실드 치면서 대선 토론을 할 수는 없거든요.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 이제
전선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잡곡밥을 지으려면 돌부터 건져내야 된다. 돌부터 걸러내야 된다. 제 아무리 통합이어도 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윤 대통령과 손절해라, 정광훈 당과 손절해라, 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도 오히려 더 과감한 정책에 도전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